번째 볼까요? 존재하는 법은 그냥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대상을 갖지 않는 것. 존재하는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설치되었다. 존재하는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법이 대상을 가지지 않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대상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또 대상이 성립하겠는가? 이건 앞에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재하는 법은 다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게 나하고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하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논리만 만들면 다 우리하고 다 관련을 다 맺게 돼. 근데 존재하는 법이 대상을 갖지 않는다? 존재하는 법이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에? 무소연이야. 소연전이 아니고 무소연이야. 그러한 간접적인 원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하는 법. 그 앞에서 이러한 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존재한다면은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8번째 개성만 똑 떨어져 놓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고 7번째 개성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법에 그것 스스로에게 내재적으로 다음을 발생시키는 어떤 원인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는 자성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그것을 변화시킨다면 타성이 뭐 변화시킨다는 말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인연의 연기의 방식이 아닌 거지요.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 변화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어서 스스로 변화해 가버린다면은 무슨 인연이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다 변화해 가버리는데 그런 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경우는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모든 법은 대상을 가져야만 돼요. 모든 법은 대상을 가져야 돼요.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법이 형성시키는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 관계들이 원인이 되어서 존재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런 경우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지.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존재할 수 있어요? 대상이 없는데. 볼까요? 이 존재하는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법이 대상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또 대상이 성립하겠는가? 법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것이 그 대상을 존재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양자의 원인으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다만 연기할 뿐이에요. 그 반대의 예로 존재하는 이런 법들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해야만 되는데 그 관계를 벗어나 버렸다고 한다면은 그 존재라고 하는 건 존재로서 존재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법이 대상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관계를 떠나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인식의 대상이라고 할 것도 없지. 누가 그걸 인식해 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갖가지 법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 소멸도 생겨나지 않는다.
생성이 안 됐는데 소멸할 게 뭐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직후에 소멸하는 득무관념은 올바르지 않다. 득무관념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그러한 인연, 그러그러한 조건을 득무관념이라 한다 했죠. 소멸하는데 어떤 연이 있겠는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갖가지 법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 소멸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후에 소멸하는 득무관념은 올바르지 않다. 소멸하는데 어떠한 연이 있겠는가? 열 번째,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에는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 함정이 첫 마디부터 함정이 있어요.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에는 유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 여기에서 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함정이 있는 말이라고 했는데,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이 있겠어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이 있겠어요? 누구에게 인식이 되어야만 제법은 제법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인식이 됐어요. 인식이 됐으면 그것은 이해되었잖아요. 이해되었으면 그거는 개념화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개념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개념의 방식으로 존재했을 때 이미 그것에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게 어디가 존재해? 내가 헤아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무슨 얘기, 나하고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개념화해서 내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연기고 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런 말도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인식이 일어나면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두지 논상은 배 아프다, 그 말도 그러니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모든 인식이 일어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줘.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인식되지 않는 존재물이라는 거예요.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에는 유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성,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특징 짓는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으로 대표되어지는 개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면은 크게 오류가 아닌데, 그것을 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정화해버리는 것은 이건 큰 문제예요. 여기 이것이 책이다, 이걸 갖다 책이라 한다. 반대할 사람 없죠? 없잖아요. 이걸 책이라 한다. 반대할 사람 없어요. 여기 이걸 걸음이라 한다. 걸음이 뭐예요? 밭에 주는 걸음. 이걸 걸음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해도 그것도 맞아요. 모든 것은 왜 그래요? 자기가 이해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해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이다. 맞아요. 이거는 시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무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이해되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어진 특성. 그것이 연기의 실상에 여급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이해되어진 이 특성인가 아닌가 그것만 충실히 반영해 놓고 있는 거면 어떤 경우라도 다 맞아요. 이것은 방석이다. 맞아.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부분적인 것이나 총체적인 것을 갖가진 연애, 그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연애는 결과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연애 결과가 존재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조건의 결과가 존재해버린다면 말이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갖가지 연애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연으로부터 생기겠는가? 연애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으로부터 생기는가? 이건 쉽죠? 네. 자, 11번. 부분적인 것이나 총체적인 것에 갖가지 연애 그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갖가지 연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부터 생기겠는가? 연애와 결과가 있단다면 무언다고 그 조건을 얘기해요. 그것의 결과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거죠. 12번째입니다. 그 결과가 갖가지 연애는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갖가지 연애는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그 연으로부터 생겨난다면 그 결과는 또한 아무래도 비연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게 비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되고 말아버리죠. 보세요. 이게 흙에서 생겨났어요. 이 책이. 흙에서부터 이 책이 생겨났어.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흙에 이 책이 있었어요? 없었지만 흙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이 책은 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책은 땀이다. 맞아요. 모든 논리가 다 맞아요. 다. 왜 그런가? 이 책이라고 하는 결과가 그 이전의 어떤 연으로부터 변화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연기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조건도 아닌 것에서 이것이 생겨났다 그래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책은 흙이다. 그러면 그 논리가 맞아야지 이게 흙이 이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흙이 이 책이야? 그 말도 맞는 거야. 그 말도. 왜냐? 흙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책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기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떤 논리의 구조로 인식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12번째 읽어봅시다. 그 결과가 갖가지 연애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연으로부터 생겨난다면 결과는 또한 아무래도 비연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겠는가. 결과는 연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말이죠, 연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연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결과는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들이, 그런 조건들이 말이죠, 그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연들이 그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연으로부터 이루어지겠는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결과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들이 그 스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스스로 조건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조건들이 그 스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연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 되죠? 봅시다. 결과는 연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연들은 그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연들이 그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연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되겠는가? 쌀이 밥이 아니잖아요. 어? 흙이 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흙이 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흙이 쌀이잖아요. 흙이 없이 쌀이 나올 수 있어요? 쌀이 밥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만 쌀이 밥이지. 쌀을 떠나서 밥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 연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결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비연, 조건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과 비연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모든 흙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밥이 나와요? 무슨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다 무슨 콩이 나오냐고? 메주가 나와? 거기서 된장국이 나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연이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굳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따져보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뿐이지 그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전부 그게 밥인 것은 아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전부 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쌀이 나온 것의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흙이 얘기되는 것이지 흙이 쌀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형식은 뭐다?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현재 일으키는 연기다. 연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으키는 연기가 중요하다. 연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도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이 있어.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으면 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있지. 그 아들이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아들로서 정말 이렇게 잘 키우고 잘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들이 있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논이 열마지기가 있어. 논 열마지기가 있는데 논 열마지기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반드시 쌀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애써서 지어야죠. 애써서 지어야지. 조건이 있다 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는 것이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할 때 법다운 방식으로 연기를 해야 돼요. 법다운 방식으로. 연기를 하되 엉터리 같은 연기를 해가지고 그 엉터리 같은 의지로 엉터리 같은 의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연기하고 있는 방식을 더욱더 어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연기를 일으켜버린다면 공부 안 하면 못하지. 연기하는 작용이 법다운 방식으로 연기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지요. 여기에서도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내 의지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 작용이.
내 의지작용이 법다운 방식으로 의지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법다운 방식으로 의지작용이 일으켜서 연기적인 방식으로 의지작용이 일으켜서 모든 것이 왜곡됨이 없이 오류가 없이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죠.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연기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기작용이 일어날 때 연기작용이 일어난 것을 살펴보니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고찰했는데 그 고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 연기작용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나의 의지작용이 법의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연기의 작용이 정말 법다운 연기작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연에 대한 고찰의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다. 무슨 선인 성과요 악인 악과다. 그 말은 선인이 있어서 반드시 선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과가 있었는데 선과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악과가 있어서 악과, 나쁜 결과가 있어서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은 나쁜 원인이 있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 걸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나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고서 나쁜 원인이 일어나지 않는 의지작용을, 법다운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커넥션이 결과의 입장에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조건이 있었는 것이지 조건이 있다 해서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다운 의지작용으로 법다운 연기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질문. 지금까지 저는 연기가 우리가 이제 언어로 이제 세상을 보기 이전에 세상이 원래 되어 있는 모습, 이게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스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세계를 보는 우리의 관점, 결국은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에 의해서 보는 게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게 세상을 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보기 이전에 세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저기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생기는 질문인데요. 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였어요. 그 논점이 아비달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쟁점 사안이에요. 이게 불교가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존재해 갈 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해의 관점에서 연기가 중요했는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한 580년, 600년경쯤 가면 화엄식의 사고가 생겨나요. 화엄식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방식을, 나의 이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얘기할 때 연기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런 연기의 방식을 법계 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대상물, 객관적인 존재물의 존재 방식을 연기라고 한다. 그런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580년에서 600년경에 나오는 새로운 사유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불교의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연기법을 깨달으신 것은 맞아. 그런데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할 때는 제법을 어떻게 대상하고 나하고 어떤 접촉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에 중심을 두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말을 했다 보면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화엄식의 방식으로 객관적인 존재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그걸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질문은요. 네. 대체로 다 이 개성이 다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대체로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근데 7개성하고 7, 8, 9, 10 이 네 가지 개성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네 가지 인연이 없다는, 최종적으로는 네 가지 인연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이해가 맞나요? 아니, 조건이 반드시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7, 8, 9, 10. 예,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연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예. 조건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중론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여러분들 그 아주 정말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애써서 이 중론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중론을 가지고 계속 오전 오후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 노트